반갑습니다. 데이업에서 2차 전지와 자동차를 맡고 있는 멘토 윤수명입니다. 이번에 할 종목은 에코프로머티이고요. 26년 이후로 이제 초점을 맞춘 성장은 아직도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트럼프 리스크가 좀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서 주가 조정을 좀 많이 받고 있는 상태죠. 24년 1분기 같은 경우에 에코프로머티가 적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4년 컨센서스도 역시 좀 안 좋게 보고 있는 상태예요. 하지만 25년부터는 다릅니다. 이 부분 오늘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트럼프 리스크에 대해서 구체적인 접근을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에코프로머티의 재무제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머티의 이제 연간배 실적입니다. 실적을 한번 보면 2021년도에 3,429억 정도에서 2023년부터 볼게요. 2023년도 기준으로 보면 9,525억까지 성장성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거의 3배 정도까지 올랐죠. 그런데 이제 2023년에서 2024년 갈 때 역성장을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2024년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적자가 나왔습니다. 영업 손실이 나왔고요. 그럼에 따라서 단기 손실이 나오게 됐죠. 이렇게 나온 이유가 뭐냐면, 저 잠시 좀 확대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손실이 나오게 된 이유는 바로 밑으로 좀 내릴게요. 매출은 전구체 판매량 증가에 따라서 매출 증가했지만 손실은 바로 원재료 메탈 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익성 하락 때문입니다. 이거를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재고자산 평가 손실. 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매출 원가에 이제 가산이 되든지 아니면 판관비에 가산이 되든지인데 중요한 거는 매출 원가에만 가산이 되는지 아니면 매출 원가랑 판관비에 나눠서 가산이 되든지 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 두 매출 원가랑 판관비 둘 다 영업이익을 떨어뜨리는 요소들입니다. 영업이익을 떨어뜨린다. 그러면 그 회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진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매출액이 나와요. 매출액이 나오면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뺍니다. 이렇게 하면 매출 총이익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판관비를 빼요. 그렇게 하면 이제 영업이익이 나오는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결국에는 매출액이 올라가야지 영업이익이 올라가는 거고요. 그리고 반대로 매출 원가랑 판관비가 올라가게 된다고 하면 영업이익은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원재료 메탈 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익성 하락이란 말은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올라갔으니까 바로 매출 원가랑 판관비가 올라갔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낮아졌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일시적인 현상이 있고 지속성이 없다고 보면 돼요. 지속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분기에 한해서만 저렇게 적자폭이 커졌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24년도 나머지 분기에서는 이렇게 가한 적자는 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고요. 그러면 한번 컨센서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센서스 확인을 해보면 2024년도는 방금 본 것처럼 이제 매출액도 떨어지고 영업이익도 다소 낮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2025년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두 배로 이제 크게 올라갈 예정이죠. 거기에다가 영업이익도 제법 있습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 전구체 같은 경우에 2025년부터 쇼티지 현상 일어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다 반영이 된 거고요. 쇼티지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이제 생산량이 좀 더 이제 캐파도 늘리고 그리고 이 가격도 올라감에 따라서 이제 그 손익 구조가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당연히 26년도 되면 더 좋아질 확률이 있죠. 왜냐하면 이때쯤 되면 전기차 캐즘에서 탈출할 확률이 매우 높으니까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에코프로 머티의 미래성이 좋다는 부분을 알려주는 반증이고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 리스크 때문에 주가 조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리스크에 대해서 구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래서 자료 준비해 왔고요. 좀 자세히 좀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리스크를 이제
한번 접근해 볼게요.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노란색 색칠한 거 위주로 보시면 되는데 그냥 기존 기존과 동일하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중요한 건 트럼프죠. 지금 현재까지는 당선 확률이 매우 높은 사람이니까요. 그 트럼프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볼게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통화 완화를 위해서 연준의 압력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는데, 근데 미 연준은 진짜 독립기구거든요. 대통령도 함부로 못하는 그런 데예요. 압력 강화한다고 금리 낮추는 데가 아닙니다. 이건 좀 현실적으로 좀 불확실한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대미 흑자국에 직접적인 고율 관세를 부과를 하겠다. 그리고 보편적인 기본 관세도 매기겠다라고 하면서 관세를 예전에 자기가 대통령 할 때처럼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 외에도 뭐 이것저것 있지만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2차 전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친환경 보조금이나 IRA 쪽이잖아요. 근데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보조금을 축소를 하고 IRA 정책을 폐지를 시키겠다. 그리고 원유 시추 정렬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친환경 보조금 축소 그리고 IRA 정책 이게 폐기가 쉬운 걸까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폐기를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증거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혹시 오바마 케어 기억하십니까? 그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뒤집으려고 했던 오바마 케어 이거 과거 기사거든요. 트럼프가 예전에 처음 대선 나올 때 공약이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겠다였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제 오바마 케어를 없애겠다 하니까 미국의 대법원이 합헌을 결정 내렸습니다. 이거 헷갈릴 수 있으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말하는 합헌은 오바마 케어가 합헌이란 말입니다. 그 트럼프의 말이 합헌이라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 결과 오바마 케어를 못 없앴습니다. 그 내용이 밑에 있거든요. 미국의 연방 대법원이 오바마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개혁법에 대한 이의 제기 소송을 기각했다. 현행 오바마 케어를 그대로 유지하라는 의미이다. 이로써 오바마 케어는 2012년, 2015년 그리고 세 번째로 대법원 판결에서 살아남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금 오바마 케어를 없애기 위해서 대법원까지 갔죠. 그 이전에 국회에 이제 그 찬반 투표도 있었습니다. 그게 되고 나서 이렇게 간 거거든요. 그럼 IRA도 마찬가지예요. IRA는 행정 소송이 아닙니다. 행정 명령 쪽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없앨 수 없어요. IRA는 국회에서 발의를 해가지고 국회에서 승인을 해서 만든 입법한 겁니다. 이걸 없애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하고요. 그러면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돼가지고 국회에 상원과 하원이 있죠. 공화당에서 상원, 하원 다 잡아야 돼요. 일단 전제 조건이. 그리고 다 잡는다 할지라도 그 일단 대법원까지 간다고 해볼게요. 그럼 또 대법원에서 시간 끌어요. 이게 몇 년이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이 IRA를 바로 없앨까요? 못 없애요. 여기서 걸릴 확률 높아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공화당이 잡고 있는 표밭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공화당 의원들의 한 60에서 80% 정도 되는 지역구가 이 전기차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된 일자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말을 듣고 국회에서 상원 하원이 이 전기차랑 2차 전지를 뭐 폐지를 하는 법안에 동의를 하게 되면 여기에는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이 과연 이 사람들을 지지를 할까요? 안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다음 선거에서 다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아무리 민다고 할지라도 국회에서 안 될 확률이 저는 매우 크다고 봅니다. 그래도 만에 하나 오케이가 됐다고 한다고 칠게요. 그러면 또 대법원으로 가요. 대법원에서 이거 말이 안 된다. 못 받아들이겠다 하면 끝나요. 안 돼요. 오바마 케어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따라서 주가는 요동이 칠 수 있습니다. 주가가 하락을 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본질적인 부분에서 접근해 볼게요. 기업의 본질, 2차 전지는 시대의 흐름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 본질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그 기업의 가치는 올라갑니다. 저는 이 기업의 가치는 올라가는 거에
올라간다고 보고 2차 전지는 가파르게 올라간다고 보고 있는 주의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데이업에서 2차 전지와 자동차를 맡고 있는 멘토 윤수명입니다. 감사합니다.